정부가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부산도 일부 지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분양이 쌓이는데도 아파트 개발만 하다 보이 부산 PF 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분석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광원 기획금융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대형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인데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얼마 전에 부산 지역 부동산 PF 사업 구조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부산 부동산 PF 시장을 진단한다면 간략하게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 그 부동산 PF 보고서를 통해서 판단한 것은 예. 현재 부산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긍정적인 어떤 여건 변화는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금융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인 어떤 부동산 PF 구조조정 정책을 펴면서 어떤 부동산 PF의 급속한 어떤 충격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어떤 인구 혹은 산업 구조 변화로 수요 회복이 더디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산 지역의 PF 구조상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서 향후 시장 충격에 대응해서 어떤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PF 중 아파트 사업의 비중도 72.3%로 전국 55.5%보다 높은데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중심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실까요? 예, 저희가 지금 PF 유동화 증권 잔액 기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것은 그동안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부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사업 중에서 그나마 안전한 아파트로 사업을 집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주거랑 비주거로 나눴을 때 비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상업 측면에서도 그 비대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오프라인 자영업자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랑 상업 시설의 그 공실률이 높고요. 주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출산이나 인구 유출로 수요가 약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고금리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은 부산 경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PF 사업자들이 이제 아파트에 집중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네. 이렇게 아파트로 공급이 집중된 데 반해서 네. 수요 회복은 더뎠다는 점입니다. 지금 공급과 수요 괴리가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이런 부분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중서부산 중심으로 누중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서부상권의 준공후 미분양을 부산 부동산 PF 시장에서 최대 위험 요소로 꼽았더라고요. 네네. 이 동부산, 네네네. 네네. 준공후 미분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부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 PF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향후에 분양 대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준공후 미분양이란 거는 이미 건물 다 지었는데도 지금 분양 대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서 부산시의 어떤 생활권 계획 기준으로 부산 지역을 세 구역, 그러니까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으로 나눠서 준공후 미분양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기준으로 2,700호 정도 준공후 미분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 굉장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던 2010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이 2,700호 중에 지금 중서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양 대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예. 단순히 그 사업자인 시행사뿐만 아니라 이런 시행사에 대해서
지급 보증이나 아니면은 신용 보강을 한 시공사, 즉 건설 회사 그리고 금융기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부산권의 경우에 미분양보다는 브랜드 평형별 쏠림 현상을 지적하셨는데 이 역시 향후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동부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분양도 좋고 최근에 어떤 가격 반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중서부 상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괴리인데요. 네. 지금 부산 경제 자체가 물론 지금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수요가 본격적으로 동부상권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특정 브랜드나 어떤 특정 평원의 집중이 결국에는 앞서 중서부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공급과 수요 간의 괴리를 발생시킨다면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짚어볼 부분이 부산 지역이 시공사 부도 위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그 시공사의 재무 능력이나 아니면은 공사 기간 안에 이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PF 사업의 어떤 안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저희가 유동화 증권 데이터로 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소 중견 그 건설사 시공사의 참여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기간 자체도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요 충격이나 이렇게 왔을 때 중소 중견 기업 그 시공사 자체가 이런 충격에 견뎌내지 못한다면은 이 부분도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작년 2025년 2월에 저희 반얀트리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화재 사건이나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당시에 이제 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공사도 지연되면서 당시 관련된 건설사의 어려움도 커졌고 이것이 부산 지역 전체적인 어떤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굉장히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이렇듯 어떤 시공사 자체의 어떤 구조로 인해서 외부 충격에 조금 취약한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부산이 1년 미만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 비중이 전국의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네. 단기 사채 발행 비중이 높은 이유가 뭔지 또 이런 부분이 부산 부동산 PF 시장에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집중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어떤 조정이 길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본인들의 자금을 긴 기간 동안 묶어두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걸 더 선호하게 되고 즉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 PF 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짧은 비중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PF 사업 기간이 뭐 평균적으로 한 3, 4년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짧을수록 롤오버 즉 차환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하는 과정에서 예. 시장 환경 예를 들어서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그 금융기관들이 대출 태도를 강화하거나 이런 시장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정부가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구조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효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네. 2023년 6월에 이제 정부에서 그 PF 사업성 기준 자체를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구조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PF 익스포저 자체는 2023년 말에 230조 원 규모에서 지금 2025년 9월 기준으로 180조 원, 즉 20% 넘게 이제 익스포저가 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여전히 그 PF 익스포저 중에 유의 혹은 부실 우려 네. 로 해당되는 어떤 익스포저 자체는 18조 원 정도로 비중이 여전히 1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그 유의나 부실 우려 사업장 중에
아마 많은 부분이 지방 사업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사업장, 지역 사업장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을 하긴 쉽지는 않지만 이걸 종합해 봤을 때 네. 이런 구조조정이 부산 지역 PF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영향을 줬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구조조정이 조금 더딘 게 아닌가 부산 지역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30초 정도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 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시장 예. 내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거고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자가 자구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 중공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작년 2월과 8월에 중공 미분양 대책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에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공 미분양을 매입하는 사람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 근데 저희가 문제 의식으로 느끼는 거는 이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중공 미분양 중서부 중심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같이 중공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좀 더 차별화된 어떤 실수요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공급 조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부산 지역의 어떤 수요 펀더멘탈 자체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 동력 확보나 아니면 소득이나 노동 여건 개선을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광원 기획금융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